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 부족 또는 정부 발목 잡기. 자녀 10명이 1억 원씩 연 20% 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의 10억 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주어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부모 빚이 10억 늘어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가요?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이 적은 나라입니다.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의 연결 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 지원인데 우리나라는 이전 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 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 소득 지출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이 거시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 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IMF마저 우리나라의 40%에 불과한 국채 비율을 60% 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합니다. 국채 비율을 60% 선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 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 부채율을 15%만 올린다 해도 300조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 진작과 수요 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려울 때와 평상시의 가치가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 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선순환을 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 부채 1,000조 원 시대니 빚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님과 보수 언론은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이전 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 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모조리비 지원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모조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모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 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 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의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모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전 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모조리비는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돼 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모조리비 지원 사업 확대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모조리비 지원 사업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모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만 출산 가구에 총 589억 원의 산모조리비를 지급해왔다. 다음은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안산, 시흥시와 함께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저탄소 친환경 산단으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 뉴딜 사업은 경기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발맞춰 추진하는 경기도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기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 위기를 동시에 타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탄소에너지 중심이었던 기존 노후 산단을 스마트 수요 관리, 에너지 절임 및 효율 향상, 분산 전원 등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진행형 저탄소 녹색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과 연계해 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성공적인 그린 뉴딜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다. 이를 위해 반월 시화 산단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국비 20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총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등 산단 내 에너지 수요, 공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에 57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기업들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는 이 그린 버튼 서비스와 스마트 미터링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단 내의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 친환경 수소 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절임 및 효율 향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일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저탄소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이끌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관련 산업 침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경기도가 반월 시와 국가 산단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혁신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사물 인터넷 기반 CCTV 설치 사업 등과 연계 효과를 불러일으켜 스마트 제조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27일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 현판식에서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뉴딜 정책과 더불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상반기 170건 규제 개선 정부의 건의 뉴스입니다. 그동안 천막 소재 야영시설만 캠핑장에 설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 텐트 등 소재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야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상반기 170건 규제 개선 정부의 건의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 사업 분야 99건, 기업, 소상공인, 영업외로 분야 1건당 검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 사업 분야 13건, 기업, 소상공인, 영업외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외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 도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증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규제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 도지사만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 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 자동차법도 개선된다. 도는 신성장 산업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시, 도지사가 시범운 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 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 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디캐피네이티드, 기재 허용, 센서용 조광 제어, 신고 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주민생활이나 기업,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불가피한 규제들을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규제 개선 성과를 체감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